자위 후에도 전객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이것이 노화의 신호인지 아니면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결코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60세 이상 남성의 약 3분의 1이 전객 없이 절정을 느끼는 소위 건성 오르가슴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나이 든 남성의 성기능 변화와 오르가슴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사정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정이 멈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성생활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의학 및 성건강 전문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나이 든 남성들의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통해 개발한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사정 없이도 만족스러운 절정을 경험하는 방법부터 전립선과 성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까지 삶을 향상시킬 실용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신체의 변화부터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를 꾸준히 보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 중 한 분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전에서 사시는 61세의 최민재님, 항상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민재님 같은 시청자들 덕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언급되기를 원하시면 댓글에 거주 지역과 함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당신의 이름이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정의 어려움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신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전객이 잘 나오지 않거나 오르가슴의 강도가 예전보다 약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남성이 경험하는 흔한 변화이며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전립선과 고환의 기능입니다. 이 두 기관은 사정 시 전객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기관들의 활동이 점차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전객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선격 성적 반응 사정 시점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비가 줄어들면 성적 흥분과 오르가슴의 강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측면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음경이나 골반 주변의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사정 반사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약 38%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 저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의 어려움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신체가 더 많은 관심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신체의 리듬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정 어려움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단순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내부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전객이 배출되지 않고 신체에 남아있을 때의 위험입니다. 사정은 단순히 성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오래된 정자나 신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정화 기능을 합니다. 이 정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이나 고환의 노폐물이 쉽게 축적되어 만성염증이나 전립선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 비뇨기과 학회는 사정 빈도가 극도로 낮은 고령 남성들이
전립선 기능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사정이 되지 않는 것의 심리적 영향입니다. 성적 해소가 어려워지면 심리적 만족도도 감소하며 이는 불면증, 무기력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동기 부족과 같은 정서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의 어려움을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 치부하지 말고 신체의 경고 신호로 보고 적절한 관리와 이해의 필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정이 되지 않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차피 나오지 않으니 자위를 아예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골반 근육이나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의 활동을 점차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방식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많은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위험한 패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위를 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러한 부주의한 습관은 성기능을 더욱 손상시키는 숨겨진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지나치게 강한 자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다 보니 더 강한 자극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음경을 너무 세게 쥐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면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거나 반대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은 음경의 섬세한 민감도를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골반 근육의 만성적인 긴장을 유발하여 전체적인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주의하고 반복적인 행동이 결국 신체의 성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반 근육은 사정 시 중요한 수축 운동을 담당합니다. 이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면 사정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빨리 끝내려는 조급함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성적 쾌감은 신체가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지만 짧은 시간 안에 자극을 끝내려는 습관이 반복되면 뇌가 성적 흥분에 둔감해지고 오르가슴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2022년 일본에서 열린 노인 비뇨기과 세미나에서도 고령자의 자위 품질 저하가 성기능 장애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만을 중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과정을 차분히 즐기는 태도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각 감각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신체를 마주하는 것이 이 나이에 필요한 진정한 성적 접근 방식입니다. 다음 논의에서는 사정이 어렵더라도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충분한 만족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자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한 자극이나 급한 접근은 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쉽지 않은 고령 남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이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히 즐길 수 있는 3가지 자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린 터치 기법입니다. 빠른 자극 대신 허벅지 하복부 또는 회음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긴장을 풀고 감각을 깨우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각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간접적인 자극은 신경을 점차 활성화하며 사정이 없어도 충분한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핵심은 빠른 쾌감을 추구하기보다 감각을 깨우는 과정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심호흡을 통한 골반 근육 이완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약 10번의 심호흡을 반복하며 복부와 골반 부위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이완합니다. 숨을 내쉴 때 복부와 골반적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면 사정을 방해하는 과도한 긴장을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비뇨기과 전문가들이 추천하며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온열 자극 요법입니다. 목욕 후 항문과 음낭 사이에 회음부의 따뜻한 수건을 가볍게 올려놓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그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반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성 오르가슴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연스러운 접근법은 감각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강렬한 자극 대신 감각을 깨우고 신체를 이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고령자의 신체와 감정에 더 적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만족이
단순히 행위의 끝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습관을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루틴에 포함시키면 심리적 이완과 수면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은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적 감각을 점진적으로 되살리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사시는 70세의 강서준님은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사정이 없어도 내면에서 깊은 만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논의에서는 이러한 깨어난 감각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립선과 고환 건강을 보호하는 자연 치유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적 쾌감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자극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각의 근원인 전립선과 고환의 건강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집에서 쉽게 따를 수 있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자연 치유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전립선 마사지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일부는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 성기능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부드러운 자극은 혈류를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자극은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도 없이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를 돌보는 데 있어 안전하고 신중한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 일상생활에 쉽게 녹아드는 더 안전한 자연 치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혈류를 촉진하는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과 고환은 골반 깊숙이 위치하며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는 그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추천하는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는 골반 전방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3분간 꾸준히 실천하면 골반 정맥의 혈류가 개선되어 정객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내부 환경을 점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스트레칭은 성기능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배뇨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두 가지 건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습관입니다. 또 다른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온욕요법입니다. 취침 전 따뜻한 물에 무릎까지 발을 담그면 하체 혈류와 전립선으로의 산소 공급이 극적으로 개선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골반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 온열 패드나 따뜻한 쿠션을 앉을 때 사용하면 고환과 전립선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80세의 한동현님은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생활에 적용한 후 정객의 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젊은 시절과 같은 오르가슴 감각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는 접근법은 성기능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다음으로 식이요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먹는 것은 신체 내부에서 성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립선과 고환 건강을 보호하고 전객 생산을 돕기 위해 나이 들수록 특정 영양소를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세 가지 주요 영양소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객 생산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 부족은 전객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성격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령 남성의 식단에서 고기나 해산물 섭취가 적어 아연 부족이 흔합니다. 아연 섭취를 위한 추천 식품으로는 굴, 소고기, 호박씨 나토, 그리고 발효콩이 있습니다. 나토를 파와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아연 흡수가 더욱 높아져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전립선과 음경 주변의 혈류가 개선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민감해지고 오르가슴의 깊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닭고기, 두부, 콩새우, 호두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균형 있게 섭취하면 성적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원이 아니라 신체 내에서 성기능을 되살리는 강력한 동맹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유익한 영양소와 피해야 할 식습관 요소를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과 고환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비타민 E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성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등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만든 샐러드나 아몬드가 든 요구르트를 아침 식사로 먹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70세의 윤태호님은 이 식이요법을 의식적으로 따랐더니 전객 양이 점차 증가하고 야간 불편함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먹는 것은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니라 일상적인 작은 선택을 통해 신체를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먼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기능 회복을 논할 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필수적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사정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선교 근력 심리적 안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면입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밤 수면 중에 생성된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잠을 잘 자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상 습관이 신체의 전체적인 균형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비급속 안구 운동 REM 수면 중에 가장 활발히 분비되므로 최소 7시간의 중단 없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늦은 밤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불규칙한 수면 시간을 갖는다면 이러한 습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만으로도 호르몬 패턴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으로 남성 모드를 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일어나서 햇빛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돕고 이는 차례로 자연스러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합니다. 아침에 10-15분 정도 밖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햇빛은 뇌와 신체를 남성 모드로 전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신체를 깨우고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스쿼트나 걷기 같은 하체 중심 운동은 골반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여 성기능을 돕습니다. 적당한 근육 자극은 신체의 호르몬 생성 신호를 보내고 꾸준한 자극은 자연스럽게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5분씩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과도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에서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 신체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생활 습관은 특별한 장비나 약물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상적인 작은 노력은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회복하여 사정 기능과 성욕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논의에서는 사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쾌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뇌와 신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르가슴과 만족의 대부분은 실제로 신체가 아니라 뇌와 신경에서 온다는 것을 아셨나요? 즉 사정이 없어도 뇌와 신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섹스의 깊이와 감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적 흥분이나 절정 시 분비되는 주요 뇌 호르몬에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신체적 자극뿐만 아니라 심리적 이완과 풍부한 상상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신체와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완된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위 중에 이 이완된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뇌가 사정 없이도 충분한 성적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집중하느냐가 자극 방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체를 이완하고 각 감각에 천천히 몰입하는 것이 현재 나이에 가장 건강하고 깊은 성적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쾌감을 높이기 위해 상상력과 호흡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의 성적 기억이나 따뜻하고 편안한 접촉의 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성적 흥분이 다시 시작되고 신경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깊고 이완된 호흡을 결합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뇌와 신체가 자극을 더 잘 받아들이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여유롭게 즐기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성적 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과정을 얼마나 풍부하게 경험하느냐입니다. 사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하면 긴장이 생겨 쾌감이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끝의 느낌, 호흡의 흐름, 마음의 고요함 같은 각 감각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새로운 성적 만족의 열쇠입니다. 감각은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며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당신의 인식과 선택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논의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실천을 강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정 없이도 충분한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습관이 일시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당신의 신체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음경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회음부는 전립선과 사정 반사에 관여하는 주요 신경이 집중된 핵심 부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세운 뒤 양쪽으로 천천히 벌려 회음부를 이완시키고 5분간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골반의 혈류를 개선하여 사정 기능과 성적 감각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골반 이완을 위한 자세입니다. 이는 취침 전 긴장을 완화하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며 심호흡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근육을 자연스럽게 자극하여 무리 없이 활성화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신체를 성적 감각에 훨씬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정을 목표로 하지 않는 자위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위를 사정의 수단으로만 보지만 감각 자체를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면 훨씬 더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정을 집착으로 삼지 말고 감각을 음미하고 신체와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훈련처럼 접근하세요. 이 3가지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으며 성기능 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지만 강력한 일상 도구입니다. 쾌감을 느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각이 당신의 신체와 자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임을 인식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신경이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정이 없어도 성적 만족도는 여전히 충분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섬세한 습관들은 나이 관련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견고한 성적 기반을 구축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의입니다. 앞으로 섹스의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들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지 않으니 섹스에 신경 쓰지 말자. 그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섹스의 기쁨은 나이가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이 취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기능이 저하되거나 쾌감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현재의 자신을 차분히 마주하고 매일을 정성껏 살아간다면 섹스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저는 수많은 고령 남성들과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더 깊은 쾌감과 더 큰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섹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는 나오느냐, 단단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자신만의 편안함과 만족을 천천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더 정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섹스를 마주하세요. 그곳에는 분명 새로운 기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온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그 신체를 조금 더 부드럽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돌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나이 숫자에 상관없이 섹스는 언제나 당신에게 다시 에너지와 활력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공유된 논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이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의미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생각이나 거주 지역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